이 메틸화에 관련된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뭔가요?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어떤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공기 이런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제 이 후성 유전학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후손의 유전자 암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총을 장전하는 것은 유전자이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또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당시만 해도 이 유전자만 밝히면 마치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대를 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정복되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따라서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는 그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요즘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개념에 의하면 DNA가 메틸화되는 환경, DNA 메틸화나 또 히스톤 변형이나 마이크로 RNA라 그래서 mRNA로 인한 변화들, 이것을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 발현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건강을 더 회복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실제 이제 의대에서도 후성 유전학 교과서가 따로 있고요. 석사, 박사 과정도 현재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성 유전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끼리의 이 상아의 변화인데요. 이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이제 고가에 팔리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획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그러자 이제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으면 잡혀 죽는구나 라는 것이 점점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과 고통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제 그 후부터 이 코끼리에게 상아가 점점 생성되지 않는 새끼들이 계속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동물 사례지만 어떤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상아가 생겼던 코끼리도 상아를 없애게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포획이 점점 금지가 되면서 다시 코끼리들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는지 그 상아 유전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점점점 다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기나긴 그런 변화 관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진 유전자라 할지라도 그 질병을 가진 유전자가 100%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환경에 의해서 발현이 됐을 때 그 질병을 가진 유전자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었던 BRCA1, 2 유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없애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성 유전학을 생각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병에 의해서 걸린 질병들은 다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운명적인 그런 가족력, 운명적인 유전자서를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죠. 훨씬 희망적이고 또 저는 훨씬 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은 유전질환인가요? 비만과 고혈압도 역시 유전질환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약간 비만아, 약간 우량아가 태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를 보면 이제 BMI가 30 이상, 25 이상
때부터 굉장히 이제 약간의 이제 비만, 고도 비만, 이제 초고도 비만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만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유전자보다는 나의 식이 습관과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또 스트레스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문제가 되겠죠. 물론 뭐 비만 세균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후천적인 식이 습관과 노력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 만약에 유전질환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고혈압이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아버지가 50대 또는 60대에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고혈압이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이런 고혈압은 아버지의 생활 습관이 문제고 그 가족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겠죠. 태생적으로 혈관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심장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신장 질환이 좀 약해서 이런 태생적인 것 때문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고혈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이제 요즘에 비만이나 고혈압은 유전 질환보다는 생활 습관 질환으로 다 이제 거의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정된 유전자 때문에 비만과 고혈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후속 유전학적인 그런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여러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요즘은 뭐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털색이 바뀐 쥐가 암 환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털색과 관련해서 이제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실험을 한 아구티 유전자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아구티 유전자는 쥐의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에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털의 색이 갈색으로 바뀌도록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항상 켜져 있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발현이 돼서 항상 켜져 있게 되면 이제 털이 노란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당뇨나 암 발생 이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거나 또 유전자를 이제 끄게 하는 이 실험이 가능한지를 이제 음식을 통해서 확인한 이제 실험이에요.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상태로 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먹이를 먹이면 당연히 계속 노란색 털이 유지가 되면서 비만과 당뇨와 암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유전자를 이미 심어놨지만 연구를 한 결과 메틸기가 풍부한 영양소, 메틸화를 시키면 털이 갈색이 돼서 정상적으로 정상 체중, 또 건강한 쥐가 되지 않을까를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 메틸기가 풍부한 영양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뭐 엽산이나 비타민 B12나 뭐 콜린이나 베타인 같은 우리 몸의 유전자의 메틸기를 강화시키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원래 이 노란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털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건강한 쥐, 비만이 해결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쥐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실험들이 바로 유전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낸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후속 유전학적인 노력이 어떤 유전자를 무조건 발현시키거나 무조건 억제된다. 이것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된 실험이 됩니다. 제가 후속 유전학적 변화에서 이 DNA 메틸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틸화에 관련된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자를 일부러 조작한 쥐에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니까요. 사람은 일부러 그 유전자를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잘못된 유전자가 켜지게 된 거죠. 그 환경을 바꾸지 않았을 때 질병으로 악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하고 또 몸에 해를 끼치는 독소로부터 피하게 된다라면 계속 정상적인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후성 유전학으로 본 음식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네, DNA의 염기 서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따라서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런 실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어미의 그런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질병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고 나의 식습관, 어떤 음식, 정말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에 의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는 필수가 아니다.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